이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했는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란은 왜 이스라엘의 제공권을 빼앗겼을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국내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이유를 끝까지 구독하시면서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나라의 2025년도 국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당 GDP가 57,772달러로 세계 16위이며 인구는 772만 명입니다. 이란은 1인당 GDP가 3,897달러로 세계 128위이며 인구는 9,242만 명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인구는 훨씬 이란이 큽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이란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15위고 이란은 세계 16위입니다. 병력은 이스라엘은 17만 6,500명이고 이란은 61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방 예산은 이스라엘은 337억 달러이고 이란은 79억 달러입니다. 지금 공격하는 서로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최신 전투기로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격합니다. 이란은 드론 전력도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방비가 이란의 4배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력, 빠르고 정밀한 공습 역량, 방공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이란은 러시아가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란을 도와줄 여력이 없으며 기타 다른 나라들도 이란과 가깝다고 해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공권 확보를 위한 양국의 공군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340대이고 이란은 전투기가 320대입니다. 이란의 전투기 기종은 F4, F5, F14 구형 전투기가 대부분이고 러시아에서 수입한 전투기들이 있으며 현재 현대화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전투기와 성능, 정비 상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스라엘은 F-15, F-35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력에서 이스라엘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 340대와 이란의 전투기 320대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이스라엘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이스라엘의 340대와 이란의 320대 전투기 숫자는 비슷해서 공중전이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공중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부품을 제때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전투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러면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왜 제공권을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 영공을 마음대로 비행하면서 목표물을 폭격하는데 이란은 왜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란 전투기들은 공중전도 벌이지 못하는가? 먼저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란의 역사를 잠깐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을 이끈 호메이니가 1989년에 죽자 하메네이가 최고 권력자로 36년간 통치하면서 반미, 반이스라엘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왕정국가나 독재국가, 신정국가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다스리는 나라들은 무기를 구입할 때
최고 권력기관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신형 무기를 비싸기 때문에 구형 무기를 싸게 구입하여 무기 숫자만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도 그러한 경우의 하나이지요. 영국이나 일본은 왕이 있지만 명목상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총리가 정부를 이끌면서 강력한 국방력과 최신 국방 장비를 마련하면서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있죠. 그런데 중동의 왕이 있는 국가나 태국 같은 나라는 최첨단 전투기나 함정보다는 값이 싼 구형 전투기나 함정을 러시아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면서 숫자만 늘여놓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전투기를 제때 FM대로 교체하여 공군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투기 부품을 FM, 야전 교범, 필드 매뉴얼대로 교체하지 못하면 전투기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M대로 전투기 부품을 교체하지 못하면 그 전투기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시리아 영공에서 공중급여를 하면서 이란의 공군 비행장, 미사일 발사대, 군 기지를 폭격하면서 이란의 공군력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군은 제대로 가동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최신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력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경우 하메네이가 36년간 통치하면서 공군력은 육성하지 않고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핵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떡할까요?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신 전투기 F-35기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등 1,5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들의 부품은 FM대로 정비되어 이스라엘처럼 한꺼번에 유사시에 200여 대가 출격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기 성능과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현대전에서는 제공권 장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은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공군력도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검토해서 확인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